거기에 하나 더해줘서 애초에 그 CBS 논설실장이 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공방이 시작된 그 근원을 두고서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이 문자 메시지를 먼저 깠느냐? 누가 이걸 깠느냐? 진중권 교수가 참전했어요.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 여사의 뜻 아니겠느냐? 패족 위기의 세력이 벌인 일이다. 원희룡과 그 배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한동훈 주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진 교수는 문자 원본을 보셨냐? 누구의 폰에 있는 것을 보신 거냐? 이 말은 한동훈 후보가 진 교수에게 이걸 다 보여줬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패족 위기에 몰린 세력이 김 여사를 꼬드겨서 김 여사의 뜻으로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공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의 해석이 맞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나는 문자 원본을 못 봤는데 진 교수는 문자 원본을 다 보고 있다. 라면 이 공방은 한동훈 후보에게서 문자 메시지 공방이 시작된 건 아니냐. 뭐 이런 반박. 누구 말이 맞으세요? 글쎄 우선은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주제가 조정훈 의원이 얘기했던 총선 백서의 중요한 패배 요인의 한 축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이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근거가 총선 백서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졌다는 내용이 한 글자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 맥락이 없는 공방이 이어져서 굉장히 당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희룡 말하자면 진중권 논의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이 문자를 버렸겠습니까? 이 문자로 활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원희룡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누구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는가부터 까야 그게 정상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진중권 교수한테 한동훈 후보한테 이 문자 봤냐 얘기하기 전에 왜 이것이 발단이 됐는가라고 누구로부터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손잡은 원희룡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찌 보면 내정 간섭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하지 않았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사적인 톡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진정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온도 차이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았다면 사과하고 그 사과의 내용을 비대위원장한테 당대표실에 연락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공인에 있었거나 군 공인에 있을 때 저한테 오는 수많은 텔레그램에 대한 주문과 요청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앞서 이건 당무 개입이다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관여 안 하는데 선 넘지 말라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이 문자 공방으로 윤한 3차 충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거론한 한동훈 후보의 불쾌. 한동훈 후보는 비정상적 전대 개입, 위험한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드는 일을 없게 해달라. 한동훈 후보 측. 그러자 누가 죽는지 보자. 굉장히 이거 너무 양상이 과열 양상인데 누가 죽는지 보자. 한번 다 까보자 이건데. 한동훈 후보 측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여사가 문자 공개 오케이 했다면 선 넘은 것이다. 누가 죽는지 보자. 이 워딩이 자, 오늘 아침 새롭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보도로 누가 죽는지 보자.
누가 죽는지 보자. 김재섭 의원님. 네. 누가 죽는지 보자. 까봐? 까볼까? 한번 까볼까? 누가 죽나 볼까? 요런 메시지잖아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네. 누군가가 이걸 기자에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불쾌하다. 우리 가만히 있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누가 죽나 보자. 그 앞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진흙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진흙탕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그 여사의 문자로 전당대회가 얼룩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저 스스로도 좀 속상한 마음이 있고 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지금 그 이 문자를 공개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당에 미칠 파장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누구도 사실 공개해서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에 대한 문자 말고도 다른 문자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네.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됐을 때 누가 죽는지 보자라고 물어보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이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적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적 대화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전당대회는 진흙탕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다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적어도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다. 그리고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필적 고의요? 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래 이게 뭐 전당대회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정도의 생각은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인이 이 모든 문자를 방송에서 공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적어도 당사자의 확인 내지는 암묵적 동의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자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왜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로 됐을 때 불편하다라는 뉘앙스가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개입 안 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던 미필적 고의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김재섭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대통령실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센 돌직구 발언일 수도 있어요. 자, 각자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